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재쌤의 생명과학이에요. 자, 오늘은 6강 항상성 수능 2점 테스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그림 강 하나는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과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가가 호르몬, 나가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이 되겠고요. 물질 A와 B는 각각 티록신과 아세틸콜린 중 하나이며, 물질 A가 호르몬이니까 티록신, 물질 B는 아세틸콜린. A는 세포 기억에, B는 세포 니은에 적용한다. 세포 기억과 니은은 표적세포가 되겠군요. 기억, 가는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이다. 맞고요. 니은, 니은에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다. 자, 이 니은 세포에 수용체가 여기 보이죠? 아세틸콜린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디귿, 신호 전달 속도는 나가 가보다 빠르다. 나가 빠르다.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호르몬 ABC를 분비하는 내분비샘을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인슐린, 생장 호르몬, 에피네프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뇌하체 전엽에서 나오는 거 생장 호르몬,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거 에피네프린. 그럼 B는 인슐린이 될 것이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내분비샘 이자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A는 생장 호르몬이다. 맞고요. 니은, 기억은 이자이다. 맞습니다. 디귿, 혈중 C의 농도가 증가하면 혈당량이 감소한다. 자, 에피네프린의 효과 중에 하나가 뭐죠?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디귿 틀려요. 기억, 니은. 정답은 3번 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호르몬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티록신, 글루카곤, 항이뇨 호르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호르몬 A, 이자에서 분비된다. 글루카곤이겠죠? 호르몬 B, 기억이고요. 호르몬 C,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이거 항이뇨 호르몬 ADH가 되고, 나머지 하나가 티록신이 되겠습니다. 보기, 기억, A는 티록신이다. 아니고요. 니은, C는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이거 꼭 외워야 돼요. ADH, 뇌하체 후엽. 디귿, 표적세포의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물질 대사 촉진, 티록신이 하는 일이죠. 기억에 해당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 맞아서 정답 4번이 되겠죠. 4번, 그림은 사람의 내분비샘 ABCD. 부신, 이자, 갑상샘, 뇌하체 전엽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A는 뇌하체 전엽, B는 갑상샘, C는 부신, D는 이자. 이렇게 됩니다. 보기 기억. A에서 B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뇌하체 전엽에서 갑상샘에 작용하는 호르몬 TSH죠.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 니은, C에서 티록신이 분비된다. 티록신은 B, 갑상샘에서 나옵니다. 디귿, D에서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맞죠?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래서 기억, 디귿 맞아. 정답 3번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호르몬 A에서 C의 분비 기관과 표적 기관을 나타내는 것. ABC는 티록신, TRH, TSH. 기억과 니은은 시상하부와 뇌하체 전엽. 그럼 기억이 시상하부. 호르몬 A가 TRH, 니은은 뇌하체 전엽, 호르몬 B는 TSH, 갑상샘에서 티록신. 이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기 기억. 기억은 시상 하부이다. 맞습니다. 니은, B는 TRH다. 아니죠. B는 TSH예요. 디귿, C의 혈중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증가하면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 많으면 니은에서 B의 분비가 억제되죠. 자, 음성 피드백 조절. 그래서 지금 틀린 말 되네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 정답 1번 돼요.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의 이자의 세포 X와 Y, 호르몬 기억과 니은, 혈당량에 미치는 변화. 그러면 호르몬 기억, 혈당량 증가. 그러면 글루카곤. 그러면 X는 알파 세포. 혈당량 감소, 호르몬 니은, 인슐린, Y는 베타 세포. 보기 볼게요.
기억. X는 알파 세포이다. 맞아요. 니은. 니은은 인슐린이다. 맞습니다. 디귿. 니은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자, 이게 인슐린의 기능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 정답 5번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피부 근처 혈관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중 하나이다. 가와 나 중 하나일 때만 열 발생량, 열 생산량 증가를 위한 몸의 떨림이 일어났다. 자, 가는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 들어갔어. 체온이 떨어지겠죠? 추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열 발산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혈관이 뭐 한 거야? 수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어. 체온이 올라가죠? 더워. 그럼 열 발산을 촉진해야 돼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몸의 떨림은 언제 일어날까요? 추울 때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가일 때 떨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 가는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나일 때 열 발생량 증가를 위한 몸의 떨림이 일어났다. 이건 틀렸죠. 가일 때 일어났습니다. 디귿. 단위 시간당 열 발생량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많다. 가일 때 몸이 떨리잖아.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디귿 맞아요. 기억 디귿 맞아서 정답 3번 됩니다. 다음 8번 볼게요. 그린 가는 정상인의 내분비생 기억에서 호르몬 X가 분비되었을 때 혈장 삼투압의 변화를 나는 A에 따른 혈중 X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볼까요? 기억은 내어스체 후엽이고요. 호르몬 X는 ADH겠죠. 그치? 혈장 삼투압이 뭐 할 때? 높을 때 ADH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러면 오줌 삼투압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자, 혈장 삼투압이 높아. 그러면 ADH가 증가해. 그럼 오줌 삼투압이 증가하는 거야. 오줌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건 혈장 삼투압을 내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줌 삼투압 증가. 어떤 오줌? 자, 진한 오줌. 양은 소량 배설. 왜? ADH가 뭐 하기 때문에?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오줌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진한 오줌 소량 배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ADH 농도 증가한다. 진한 오줌 소량 배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나 한번 볼게요. 혈중 ADH 농도가 증가했어. 언제 증가한다고?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을 때. 아, 그러면 이거는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을 때. 자, X축이 증가할 때 Y축도 따라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A가 혈장 삼투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혈액량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공부했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기억은 내어스체 전엽이다. 틀렸고요. 후엽입니다. 동그라미 A는 전체 혈액량이다. 틀렸고요. 혈장 삼투압입니다. 디귿.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P1일 때는 ADH의 농도가 뭐 할 때? 낮을 때. 그렇죠? 여기 ADH 농도가 높을 때 진한 오줌 소량 배설이었죠. 그럼 ADH 농도 낮을 때는 저 묽은 오줌 다량 배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줌 생성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맞는 말이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이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다가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A와 B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A부터 볼게요. A는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거야?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어. 체온이 올라가죠? 더워. 그럼 땀 분비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는 땀 분비가 됩니다. 더울 때 땀 분비 증가. 그렇죠? 추울 때 땀 분비 감소. 이렇게 되겠죠. B는 반대죠. 더울 때 내려갔다가 추울 때 올라가. 추울 때 뭐가 올라가야 되겠니? 그렇죠? 열 발생량이 증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B는 열 발생량.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이다. 자, 이건 맞는 말이고. 니은 A는 땀 분비량이다. 역시 맞는 말이고. 디귿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그럼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언제 많아질까요? 더울 때 많아지겠죠. 자,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구간 1이 뭐야? 더울 때. 그쵸? 구간 2는 추울 때잖아. 그러니까 더울 때 열방출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피부 근처 혈액량이 많다. 맞는 말이 되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0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이 A를 섭취하였을 때 혈장 삼투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는 1리터의 물과 1리터의 소금물 중 하나이다. A를 섭취했더니 혈장 삼투압이 올라갔죠. 피가 진해졌다는 얘기야. 그럼 뭘 먹었겠니? 소금물 먹었겠죠. 그래서 A는 소금물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요. 보기. A는 1리터의 소금물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T1일 때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T1일 때는 T2일 때에 비해서 혈장 삼투압이 낮네요. 그럼 ADH 농도도 낮겠죠? 그럼 어떤 오줌? 그렇죠. 묽은 오줌, 다량 배설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오줌이 묽다. 삼투압이 낮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 됩니다. 디귿.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 ADH 농도도 낮다 그랬잖아요. T1일 때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이 낮다가 돼야 되는 거죠. 디귿도 틀려요. 그러면 기억만 맞아서 정답 1번이 됩니다. 11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탄수화물을 섭취했어요.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혈당량이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는 애 누굴까?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당량과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또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니은이 글루카곤이 됩니다. 그럼 기억은 인슐린이다. 맞고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니은이 분비된다. 니은 글루카곤, 알파세포에서 분비되죠. 틀렸고요. 디귿. 혈당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T1일 때 인슐린 농도 높잖아요. 그럼 혈당량도 높겠죠. 그치? 그러니까 맞는 말. 기억 디귿이 맞아요. 정답 4번이 됩니다. 12번 볼게요. 표는 정상인과 오줌 생성에 이상이 있는 환자 A와 평상시와 항이뇨 호르몬 투여 시 체중 1kg당 하루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ADH 분비가 부족한 환자와 콩팥세포가 ADH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 중 하나이다. 그럼 정상시는 평상시에 오줌을 20ml 만드는데 여기에 ADH를 투여하면 오줌이 더 진해지면서 양이 줄겠죠? 진한 오줌 소량 배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줌량이 줄어야 돼. 그럼 기억은 20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환자 A는 평상시에 오줌이 너무 많이 생겨. 하지만 ADH를 투여하면 정상치로 돌아오죠. 그럼 이 사람은 ADH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몸에서 ADH가 잘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분비 부족 환자가 되겠습니다. B는 평상시에 50이야. 근데 ADH를 넣어줘도 50이야.
그럼 이 사람의 세포는 ADH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DH를 넣어줘도 소용없으니까 반응하지 않는 환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보기 기억.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가 분비된다. 그렇다. 니은 기억은 20보다 그쵸? 작은 값을 갖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A는 ADH 분비가 부족한 사람이다. 맞죠? 기억 디귿 정답 3번이 됩니다. 13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이 활동 가를 시작한 후 혈중 글루카곤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와 운동 중 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럼 가를 한번 보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만약에 했다면 혈당량이 올라가고 그러면 인슐린 농도 올라가고 글루카곤 농도는 떨어지겠죠. 근데 이 글루카곤 농도가 쭉 올라갔단 말이야. 그냥 식사를 한 거 아니고 뭘까? 운동을 한 거예요. 운동을 하면 혈당량이 떨어지죠? 그러면 글루카곤이 올라가야 됩니다. 혈당량이 떨어지니까 혈당량을 올리기 위해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간은 운동이 돼요. 보기 기억. 간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다 틀렸고요. 혈중 인슐린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자, 글루카곤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T1일 때 글루카곤이 낮죠. 인슐린은 높아야죠. 그러니까 맞는 말. 디귿. 간에서 단위 시간당 분해되는 글리코젠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그런데 글리코젠이 분해돼서 뭐 돼요? 포도당 돼지. 그럼 이거는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을 때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T2일 때가 분해되는 글리코젠이 더 많아야 됩니다. T1일 때는 적다가 돼야 되죠. 디귿 틀린 말 됩니다. 그러면 니은만 맞죠? 정답 2번이에요.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휴식 중인 정상인이 T1일 때 운동을 시작하고 T2일 때 운동을 중단했을 때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구간 1에서는 체온이 올라갔고 구간 2에서는 체온이 내려갔다. 자, T1일 때 뭐 했어요? 운동했습니다. 체온이 올라갔어요. 체온이 올라간다는 건 발생이 발산보다 많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A가 발생이어야 하고 B가 발산이어야 하겠지. 그러니까 발생량이 발산량보다 많으니까 체온이 상승하는 거죠. 근데 T2의 운동을 그만뒀어요. 그때 체온이 떨어지겠죠. 왜 체온이 떨어지지? 그렇죠. 발생이 발산보다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간 2에서는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A는 열 발생량이다. 맞는 말이고 단위 시간당 땀 분비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구간 1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땀 분비량도 많아져야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 되겠죠. 디귿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T1일 때 열 발산량은 요만큼이고 T2일 때 열 발산량은 이만큼이네. 어디가 더 많죠? T2일 때 열 발산량이 더 많잖아. 그러면 단위 시간당 혈액량도 T2일 때 많아야겠죠. 그럼 지금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살짝 함정이 있는 것 같죠? 니은은 구간 1과 구간 2를 물어봤는데 디귿은 T1과 T2를 물어봤으니까 요거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 1과 2에서 동그라미 A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항인형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 하나이다. 1과 2 중 한 사람에게서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다른 한 사람에게서는 ADH가 과다하게 분비된다. 자, 세로축이 혈중 ADH인데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 분비량도 올라가죠. 그치? 근데 혈액량은 어때요? 혈액량이 너무 많아지면 물을 많이 버려야 되잖아. 이제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압도 올라가고 안 좋으니까
물의 양을 줄여야 되니까 오줌량을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간다고. 혈액량이 많아지면 오줌량을 줄여야 되니까 오줌량을 늘려야 되니까 ADH 농도가 낮아지고, 혈액량이 적어지면 오줌을 아껴야죠. 그렇지? 오줌량이 줄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면 삼투압, 그렇죠? 반대로 가면 혈액량. 요거 여러분들 꼭 요 두 가지 그래프는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A 변화량은 혈액량이 되고요. 그다음에 1과 2는 똑같은 조건에서 누가 더 ADH가 많이 나오지? 2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다분비인 사람입니다. 보기 볼게요. 동그라미 A는 전체 혈액량이다. 맞는 말 되겠고, 그 다음 로마자 2는 ADH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이다. 역시 맞는 말 되겠고요. 그 다음 1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1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V1일 때가 V2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V1일 때 봅시다. ADH의 농도가 높잖아요. 그치? ADH의 농도가 높으면 진한 오줌, 소량 배설이죠. 진한 오줌이라는 건 오줌의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V1일 때가 높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정답 5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ADH의 농도가 높으면 진한 오줌, 소량 배설. 진한 오줌이라는 것은 오줌 삼투압이 높다. 소량 배설이라는 것은 오줌 생성량이 작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딱 잡아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피부 근처 혈관의 혈류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물의 온도 ABC는 20, 36, 42도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T1과 T2 중 한 시점에서 열 발생량 증가를 위한 몸의 떨림이 일어났다. 자, 그럼 물의 온도가 A에서 B로 변했을 때 피부 근처 혈관의 혈류량이 감소했죠. 그치? 이건 열 발산을 억제했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 추워졌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A가 혈류량 변화가 없었으니까 체온과 같은 온도였겠지. 그래서 36도였고, 그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 혈류량이 줄었다는 건 추워졌다는 거. 20도의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네요. 그건 뭐야? 다시 30도, 6도의 물로 복귀했다는 거고, 여기서 더 올라가네요. 그럼 몇 도? 42도.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 혈류량이 마구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A는 동그라미 B보다 높다. 36이 20보다 높죠? 네, 맞는 말 되겠고. 니은 T2일 때 열 발생량 증가를 위한 몸의 떨림이 일어났다. 언제 추워졌지? T1일 때 추워졌잖아. 그러니까 T1일 때 떨림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 디귿 피부 근처 혈관의 혈류량 조절에는 교감신경이 관여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점짜리 문제까지 우리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